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정보본부 시설을 겨냥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쪽을 공습하는 등 공세 수위를 다시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때 궁지에 몰렸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3번 했다고 밝히는 등 입지를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인 후과에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충남 서산에선 흉기로 운전자를 살해한 뒤 차를 불태우고 달아난 40대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막말 논란 등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당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인데 야당 없이 오늘 출범하는 여의정 협의체에 의사협회가 참여할지 관심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뉴스는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스라엘이 기다렸다는 듯 가자지구와 시리아,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와 벌써 3번이나 통화를 했다며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데 더 과감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규욱 기자입니다. 폭삭 주저앉은 건물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를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0명이 숨졌습니다. فوق 50 بني آدم لأنه أحفادها بأولاده ببناتهم كلهم نازحين عندهم ويتأمنوا انضربت الدار عليهم. 이스라엘은 또 헤즈볼라의 정보본부 시설을 겨냥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쪽 지역을 폭격했고 레바논 베이루트 북쪽 마을도 공습해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 확정 후 이스라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중동 전역에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며칠간 트럼프 당선인과 3차례 통화하며 양국의 동맹 관계 강화를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שיחות טובות וחשובות מאוד. שיחות שנועדו להדק עוד יותר את הברית האיתנה בין ישראל לארצות הברית. 트럼프도 네타냐후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지지해온 만큼 이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 효과로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땐 8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업계에선 벌써부터 가상화폐가 황금기를 맞을 거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0일 오후 1시 25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2% 오른 81,110.9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 효과에 비트코인은 대선 당일 7만 5천 달러 선을 넘어서며 7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띄워온 도지코인도 급등 중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국가전략자산으로 편입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임 후 100일 안에 디지털 자산의 정통한 당국자를 임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to keep 100% of all the Bitcoin the U.S.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 into the future.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엔 가상화폐가 황금기를 맞을 것이라며 향후 2년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입니다. 금융정보업체 NDR은 비트코인 가격을 12만 달러까지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There certainly will, I think, be a surge in demand for all types of coins and tokens.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과열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트럼프 2기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트럼프 당선인과 친교의 시간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단한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와의 만남을 위해서 윤 대통령도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출범을 대비해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우리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국방 분야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안보 분야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대비해 최근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프광으로 유명한 트럼프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참모들 조언을 듣고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금성호의 실종자였던 한국인 선원의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서산에선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제주항 해경 함정에서 내린 시신 한 구가 들것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침몰한 금성호의 선체 주변에서 실종 상태였던 60대 한국인 선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실종된 60대 한국인 선원 이모 씨가 지난 9일 발견된 데 이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고 남은 실종자는 10명이 됐습니다. 해경과 해군 등 관계 당국은 함선 50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에 탄 차량 2대가 형체만 간신히 알아볼 정도로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평택제천 고속도로에서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2대 더 부딪히면서 모두 3명이 다쳤고 승용차 2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정체 구간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흉기로 운전자를 살해한 뒤 차량을 불태우고 도주한 40대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도박빚 등 채무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 상당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를 분석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 내로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명태균 씨는 다시 한번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공개된 녹취에 대해선 너스레 떨며 얘기한 것을 언론이 사실화해 얘기한다며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질문이 이어지자 취재진을 향해 덜컥 화를 내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현금을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당신이 거짓 뉴스 보냈구나.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9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 씨와 김 전 의원, 강희경 씨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됐지만 검찰의 대질신문 등 추가 조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진술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명 씨가 대선 기간에 걸쳐 사용한 휴대전화 세대를 폐기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분석 작업을 거친 뒤 조만간 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이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서울고등검찰청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도 받게 된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서영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고 사건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할 예정인데 수사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중앙지검 수사 지휘권이 박탈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을 벗어난 만큼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항고가 되면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계좌가 연루된 건 맞지만 범행을 알지는 못했다며 고발 4년 6개월 만인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김 여사가 계좌 연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항고했습니다.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대로 둬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항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가 미진하진 않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당정 간 협력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야당 없이 오늘 출범합니다. 협의체는 의제 제한이 없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가운데 배달 플랫폼이 오늘 최종안을 제출합니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 부담률인데 플랫폼 업체들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이 정말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수습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하라.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의 이벤트가 될 텐데 왜 못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한 대표는 본인들도 유죄라 생각하니 판사 겁박 무력 시위만 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민주노총과 합체해 어지럽힐 것이냐고 맹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메시지입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친한계 핵심 의원은 MBN에 내부 갈등만 부각됐던 상황에서 총구를 돌려 우리의 전력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은 자제하고
지지층 결집과 여론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범죄 혐의가 11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재판을 이어갈 텐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뒤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습니다. 친윤과 친한 간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결은 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엔 외신 기자들까지 모두 불렀는데요. 토론 주제도 한미 동맹과 대북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까지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과시하는 모습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당선인 두 사람은 궁합이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황재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신 기자까지 국회로 초청해 대미 전략을 토론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미국인이 집중하다 보니 트럼프가 당선됐다면서 현 정부처럼 진영과 가치 중심 외교를 하기보단 실용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와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는 말을 했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진심이라면 걱정되는 거죠. 현실주의자들과의 협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외 집회에 참석하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한 데 이어 민주당이 국정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 수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선거 개입 의혹에 관련된 인물로만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꼽은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정하는 안을 고려 중입니다.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뒤 열릴 28일 본회의에서는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 기자, 이번 주 정치권에선 이번 주를 운명의 한 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굵직한 일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운명의 일주일입니다. 일단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일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방탄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최종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권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재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좀 여론전에 적극적인 모습인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요, 일단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에 나섰는데요. 현재 989만 명으로 오늘까지 1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아내죠. 이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도 예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 선거 하루 전날 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김 씨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을 보면 좀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이 대표 부부의 굵직한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밀어붙이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좀 짚어봤는데 이게 특검법이 통과가 되려면은 여당 안에서 이탈표가 8표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탈표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한계에서도 민주당 주도의 특검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이탈표 8표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대신 특별감찰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이 특별감찰관, 여당 안에서도 조금 이거 두고 의견이 좀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갈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번 의원총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담화에서 이 특별감찰관 추진을 수용한 만큼 정면 충돌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뭐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우리 당내 조금 이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담화 이후 추가 요구사항을 내놓기보다 실천을 강조하면서 보수 결집을 통한 야당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의총이 당내 갈등 봉합의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일정들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아들과 함께 해발 4,000m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한 소식을 알리며 누리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시영 씨는 사흘 전 SNS에 6살 아들과 함께 히말라야 마르디히말 트레킹 완주에 성공했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이시영 씨가 아들을 업고 힘겹게 산을 오르는 모습, 안나푸르나를 배경으로 눈싸움을 즐기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레킹 마지막엔 비까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결국 완주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한테 잊지 못할 추억이 됐겠다라며 역시 이시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먹방 유튜버가 전북 군산의 중국집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밑반찬을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 유튜버는 여행 중 군산의 한 유명 중국집을 찾았는데요. 한참 음식을 먹다가 옆 테이블을 봤는데 자신만 깍두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묻자 여자분들은 보통 안 드셔서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후 계산대에서도 여자분들은 거의 깍두기를 잘 안 먹더라고 강조하던 직원은 여자라고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유튜버의 지적에 죄송하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면 드렸을 텐데라며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생전 처음 보는 장사 방식이다. 먼저 줄지 말지 물어봐야지 손님이 먼저 달라고 해야 하냐라며 황당한 차별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룹 세븐틴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화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현지 시각 8일 세븐틴 멤버 조슈아를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했는데요. 감사패는 예술, 문화, 커뮤니티에 기여한 단체, 개인에게 주어지는 걸로 시의회는 세븐틴이 공연과 프로젝트로 도시를 널리 알린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시의원은 세븐틴을 세계 곳곳의 팬들을 잇는 문화적인 다리를 건설했다고 소개했는데요. 행사에는 조슈아를 응원하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모여 세븐틴의 파워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됐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막말과 기행으로 논란을 만들었는데요. 결국 동료 의사들에게 재신임을 얻지 못하고 취임 반년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임현택 회장의 퇴진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사태에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유영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초유의 의료 대란 속에 대한의사협회를 이끈 임현택 회장이 임기 6개월 만에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권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그 기간을 당겨가지고
한 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회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던 임 회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임 회장이 70%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축출된 데는 수차례 막말을 내뱉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꼽힙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하는 등 거친 언동으로 거듭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끝내 1,500명 넘게 증원되고 간호법이 제정돼 의사단체의 권익을 해친 점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의협 120년 역사상 회장이 탄핵당한 건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협은 곧바로 비대위로 전환하고 전공의 단체와의 불협화음 등 의료계 내분을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의협 변화와 더불어 여의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 10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특정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다. 어떤 주제든 같이 논의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걸로. 여당은 정부 측 협의체 참여 인사를 총리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야당의 참여도 공식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정부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의 여러 비위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점검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 대한체육회 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강재묵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벌인 비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단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를 채용하기 위해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채용 담당자들에게는 해당 특정인의 채용에 걸림돌이 되는 지원 자격 요건의 완화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A씨의 직위는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자 자격 등 요건을 필요로 했지만 A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이 회장이 기준을 낮추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담당 부서장을 다른 인물로 교체하기까지 했다고 점검단은 판단했습니다.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철한 행위는 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한 스포츠 종목 단체 회장이 선수촌 물품 비용 8천만 원을 대납한 대가로 파리올림픽 당시 주요 직위를 맡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점검단은 업무방해와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이기흥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관계자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위 점검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번엔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촬영용 드론을 날려 우리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중국인은 국정원 옆에 있는 유적지와 사적을 찍으려다 실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이 있는 곳까지 곧바로 이동한 사실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허닐른 공영주차장입니다. 국가정보원과 인접해 있는 이곳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오후 3시쯤 40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이곳에서 드론을 날려 국정원 건물을 찍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드론을 띄웠었나 봐요. 드론이 저에서 내려오더라고. 그러더니 경찰차도 오고 국정원 차도 오고. 경찰은 국제 배송업체 직원으로 조사된 A씨가 허닐른과 국정원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적이 드문 허닐릉이 외국인 관광객 역시 주로 찾는 곳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교로운 점은 또 있었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차를 빌려 국정원 바로 옆에 있는 이곳 허닐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촬영이 문제되자 영상을 삭제했는데
경찰은 드론의 유심칩을 확보해 포렌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출입국 기록과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최신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우리나라 방송사들의 프로그램까지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 누누TV의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업계에선 누누TV 때문에 발생한 저작권 피해가 5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누누TV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운영자를 검거한 정부는 관련 불법 사이트들도 모두 폐쇄한 걸로 저희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한여혜 기자입니다. 누누TV 운영자를 검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 운영자 A씨를 지난 9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누TV는 요금을 내야 볼 수 있는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제공하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주소를 바꿔가며 정부의 단속을 회피하다 지난해 결국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여전히 최신 드라마가 게시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문체부는 이들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약 5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누TV가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를 사이트에 올리며 얻은 수익이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누누TV의 국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문체부는 이번에 운영자 A씨를 검거하며 추가로 운영된 다른 불법 사이트들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같은 걸 몰수한다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저작권법에 직접 수익금을 몰수 추징할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가 있고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문다혜 씨 사건으로 불법 공유 숙박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투숙객에게 누가 찾아와도 대답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는 사람 집에 놀러 왔다고 말하게 시키는 등 온갖 꼼수를 부리며 불법 운영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 외국인 남녀가 여행 가방을 끌고 걸어갑니다. 스페인에서 온 이들은 공유형 숙박 앱을 이용해 오피스텔에 묵었는데 현행법상 오피스텔에서의 숙박업 운영은 불법입니다. I stayed I'm leaving today. I arrived yesterday. The other day one day. It's normal. I don't know. She didn't normal. 주변 부동산에서도 일부 세대에 투숙객이 오가는 걸 봤다는 여러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여기 며칠 있더라고. 몰래 하고 있어서 많이는 아닌데 가끔 왔다 갔다 해요. 도심에서 공유 숙박업을 하려면 지자체를 통해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주는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는 등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에만 17,300개의 공유형 숙소가 휴대전화 앱에 올라와 있는데요. 서울시에 정식 등록된 건 2,300개에 불과해 사실상 약 90%가 불법입니다. 경찰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그러면은 대답해주지 말라. 그냥 아는 사람 집 놀러 왔다 정도로 좀 얘기해달라고. 예약자에게만 상세 주소를 보내주는 탓에 사전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버팅기다가 한 번 걸리면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최근 2년간 전국 미신고 업소 적발 사례는 750건, 국세청의 세금 추징까지 이뤄진 건 48건에 불과해 제재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중개한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뉴스를 보고 계신 중소기업 사장님, 직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힘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정부 사업에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 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우리 도로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이승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중앙 분리대가 마치 로봇처럼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완전히 펼쳐진 뒤에는 차량이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어 유턴이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개방과 폐쇄가 가능하고 차량이 충돌한 후에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신속하게 반대 차선으로 이동시켜서 교통 정체를 신속하게 해석하고 또 위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전국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이 기술을 알고 계약하게 된 건 중소기업의 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인 기술마켓 덕분입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을 막는 포장 기술도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용화됐습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재에 결빙 방지재를 결합한 표면 처리 공법인데 역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입니다. 2018년부터 등록된 우수 기술은 920여 건. 도로공사는 1조 4천억 원 넘게 중소기업 기술을 구매했습니다. 신기술 도입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과 검증 그리고 시험 시공,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도로공사는 특히 기술마켓을 통해 미활용 특허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대형마트들이 가을 배추를 한 포기당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습니다. 이마트에선 배추 한 포기를 1,600원대에 팔고 있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오는 14일부터 1,900원대까지 가격을 내릴 계획인데요.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김장 재료 전 품목의 할인을 지원해 김장 물가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불리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구입을 조이는 데 나섰습니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새 차를 구매할 때 연소득의 3배까지 특별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영업 행태에 제한을 걸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달 안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 설명했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요. 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가 등장해 이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법인 차량 계약 가운데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추는 가운 계약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이나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 당국이나 경찰을 통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하얀 벽에 떡하니 테이프로 붙여놓은 바나나가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자랑한다는데요. 하나의 설치 미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흰 벽에 바나나 한 개가 테이프로 고정돼 있습니다. 코미디언이란 제목의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는 20일 뉴욕 소더비 본부에서 열리는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을 예정인데요. 예상 판매가가 기존 낙찰가의 10배가 넘는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정도로 우리 돈 14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입니다. 이와 비슷한 작품 3점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 점은 개인 수집가에게 12만 달러, 우리 돈 1억 6천만 원에 팔린 바 있다네요. 절기상 입동이 지났는데요. 올해는 늦게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더위 탓에 가을도 조금 늦게 찾아왔습니다. 남쪽 지방은 이제서야 가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단풍 명소들이 노랗고 빨간색으로 번지면서 나들이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애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의 단풍 모습 함께 감상해 보시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가을은 마침내 남녘까지 내려와 내장산의 오색 물감을 흩뿌렸습니다. 산중호수는 단풍에 파묻혀 한 폭의 그림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카메라에 곱게 물든 단풍과 나들이객들의 환한 미소가 함께 담깁니다. 우리 나이만큼 세월도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느낌?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우리 신나게 살아보자. 네. 노랗고 빨간 물감을 흩뿌린 듯 단풍은 산길까지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느지막하게 찾아온 단풍 소식에 내장산에는 주말과 휴일 5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내장산의 단풍 절정은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늦어진 겁니다. 봉우리가 엎개어서 이름 붙여진 구봉산도 한층 농염해진 오색 가을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도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와 단풍이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단풍들도 예쁘게 물들어 있고 물소리도 아주 그냥 길을 청량해 해주고 좋아요. 남부지방의 단풍은 이번 주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횡성과 제천 등 일부 중부 내륙은 5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이 많고요. 대구와 광주, 사천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하늘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 꼼꼼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 모두 걷히고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은 6.9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1도, 대전과 대구 20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